네, 누구나 인정하는 독립운동가, 그럼에도 남과 북 모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, 약산 김원봉과 서훈의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. 윤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네, 윤 기자, 앞서 잠깐 나왔지만 김원봉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아무래도 영화 때문이죠. 네, 이 영화 암살이 개봉하면서 김원봉이 일단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예. 네, 이때부터 이제 김원봉이 서훈이 안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그것 역시 화제가 됐고요. 예. 특히 당시 야당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원봉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의 서훈을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려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또 올해가 아무래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보니까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김원봉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예. 독립운동의 흔적으로만 보면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이게 훈장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? 일단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하는데 포상 대상자가 되려면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 예.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? 예. 이 먼저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있어야 하고요. 또 이 공적이 원전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사망 시까지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3번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보훈처가 김원봉을 정식으로 심사했던 건 2005년에 김원봉 동생이 신청했을 때 한 예. 번인데 이 월복 행적을 문제로 포상이 보류됐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도 서훈을 받지 않았었습니까? 네. 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동희도 공산당 활동을 했지만 건국 훈장을 받았고요. 예. 또 2005년도에는 잘 아시는 이 여운형도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. 예. 그럼 무엇이 다른 것이냐? 이제 보훈처의 공식 설명은 현재 해방 후의 사회주의 경력자들에게까지도 서훈을 개방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한 사람까지 훈장을 주려면 아직은 국민적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. 네, 사회주의 운동가는 별개로 북한에 가서 공적 활동을 했으면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네. 왜 북한으로 간 겁니까? 김원봉은? 일단 기록으로 남은 거는 1948년에 이 김구 선생과 함께 남북협상 회의를 위해서 평양으로 갔다가 이 김원봉은 돌아오지 않고 북에 남았습니다. 학계 해석은 당시 남쪽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. 신변의 위협이요? 네, 예. 이게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무렵에 함께 활동했던 여운형 선생 등이 암살을 당하는데 이런 게 아마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그 위협 말고도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. 그 악질 친일 경찰에게 네. 해방 후에 붙잡혀서 모욕 또 고문을 네, 당했다. 맞습니다. 예. 이 당시 김원봉의 동지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회고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. 예. 김원봉이 해방 후에 체포돼서 당시 이제 대표적인 친일파 경찰이었던 노덕술에게 이 모욕과 협박을 당했고 또 이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다시 득세하는 것을 보고 큰 좌절감을 느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북한에서의 행적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의 건국에 기여를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, 사실이 뭔가요? 우선은 김원봉이 초기 내각에서 장관급의 직책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. 예.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김원봉이 국가검열상을 지내고요. 예. 감사랑 감찰 기능을 하는 곳의 장이고요. 또 그 후에 노동상을 거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설명은 이 직책들이 모두 권력의 핵심까지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. 특히 이 마지막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직책이다 이런 분석이고요. 예. 그리고 특히 이제 김원봉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고위당원이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러니까 노동당원은 아니다. 네, 그건 다른 한자까지 같은 다른 김원봉이 노동당원이었고요. 예. 이 약산 김원봉은 노동당원이 아니었는데 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노동당원이 아니면 권력의 중심부로 가기는 어려운데 이 김원봉은 노동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. 그러니까 노동당원이 아니어서 북한 권력의 핵심은 아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6.25 때 훈장을 받았다고 하던데요. 네, 훈장을 받은 거 맞습니다. 이 1952년에 노력 훈장을 받았는데요. 그런데 이거는 전쟁에서 군사적인 공로를 세워서 받은 건 아니고 봄 파종 사업을 지도한 공로로 받은 겁니다. 그러나 훈장을 받은 건 사실이고 예. 또 보기에 따라선 북측 입장에서 이 후방에서 전쟁의 공을 세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참 곡절이 많은 건 결국 그렇게 됐는데 북한에서 숙청을 당했어요. 네, 북으로 간 지 10년 만인 1958년에 숙청당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.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역사에 대한 평가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주의 계열도 예전에는 못 받다가 서훈을 받았고 네. 전문가들의 견해,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십니까?
일단은 우리나라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나라이지 않습니까? 그렇다 보니 김원봉은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또 광복군 부사령관까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예.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서 대한민국 훈장을 주어야 한다. 이런 이제 주장이 있고요. 다만 또 월북 후 행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일단 현재로서는 또 김원봉 한 명에게 서원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월북한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예, 좀 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군요. 네. 네. 윤보미 기자였습니다.